예, 어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그제시 이후에 의원 행동 강령과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그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제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동수 의원과 수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69페이지 의안번호 299호 그제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낚시관리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낚시 통제구역 지정으로 낚시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무질서한 낚시 행위에 대한 법률적 제재 수단 마련을 통해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 5조, 6조에서는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 절차, 지정 해제, 변경에 대해 담았습니다. 안 제7조, 낚시 통제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 가태료 부과 및 수납부 비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 해제, 변경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낚시 통제구역이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제 시장이 지정 고시장 구역을 말한다. 제3조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시장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및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 제1항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서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원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 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1항 시장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단체, 낚시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 명칭, 위치, 구역, 고려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그제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낚시 통제구역의 공고사항 등을 포함하여 그제시 15와 그제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예고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 제출서,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항,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변경. 시장은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 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낚시 통제구역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 통제구역 안내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 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가트르 부가 및 수납부 비치 관리. 시장은 법 제55조 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가트르의 부가,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99호 거제시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이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원 발의한 것으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 통제구역 지정 등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상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낚시 통제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도 시장 군수가 조례를 지정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수변공원이나 어항 그리고 방파제 등의 어떤 낚시인들을 인하여 가지고 각종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법에 정해진 대로 조례를 지정하여 통제 관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수 의원님하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인데 낚시터가 지금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질문?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도 물어보는 거지. 낚시터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셰포에 선착마을에 낚시터가 있고 현재 법적으로는 제가 지정된 거는 한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저도 알기로 법동에도 있고 나머지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거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아직 운영을 예전에 하다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정지됐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걸 낚시를 하다가 사고 같은 게 나면은 그 조치는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어떤 통제구역 지정된 것도 없고 지금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적인 위기 구호 절차에 따라서 소방서나 병원에 우리가 직접 연락하는 예. 그 방법밖에 없는 거라. 그럼 지금까지 그런 사고 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근 몇 년간 안전사고 갯바위나 항포구 등에서 발생한 해경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1년에 한 10건에서 한 20건 사이 어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경미한 사고, 중대한 사고 이런 건 없죠. 현재 뭐 어떤 사망 사고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은 이것도 낚시도 어떻게 보면 관광인데 이런 조례를 우리 김동수 의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뭐 좋은 조례 같아요. 이거 관리를 잘 해가지고 서울이나 이런 데 보니까 뭐 낚시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우리 하나의 관광 자원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동수 의원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거제시에 그 주로 이제 낚시를 많이 하시는 그 지역은 다 이렇게 통제가 됩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뭐 다 통제가 된다기보다도 어떤 이제 그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이나 아니면 그 어떤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번씩 민원이 발생한다 지세포 그 수변공원 이런 데 있어가지고 소동 수변공원 이런 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무조건 통제구역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 그리고 인근의 그 어떤 낚시 관련 단체 이런 어떤 협의로 거쳐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해가지고 바로 통제구역 지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낚시 인구가 지금 1,000만이 넘었죠. 예, 1,000만이 넘었는데 그 이제 능포를 하나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능포에는 우리 그 능포 낚시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밤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몇 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능포 낚시공원이 4시 끝입니까? 5시가 끝입니까? 그럼 한만가 수화는 한만가 제가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토요일 날 엄청난 인구들이 옵니다. 낚시 능포항 특히. 그래서 야 저걸 이제 입장료가 있으니까 5,000원인가 그렇던데 입장료가 있으니까 절로 안 들어가고 주로 방파제 위주로 다 이렇게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분들이 낚시를 하러 많이 오시던데 이제 이렇게 이제 능포항은 앞으로 이제 그 지역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통제구역 정하면은 양쪽 방파제 출입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만일에 그게 일정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통제구역 지정할 경우에는 만일에 통제구역에 낚시를 행위를 입장은 할 수 있지만 낚시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낚시 행위 할때 가태로 그렇다면 이제 능포 낚시공원으로 유입이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이제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면 토일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또 조금 고려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조례에 보면 그 통제 구역이라든지 시간 이런 걸 다 지정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 지역 주민과 뭐 어떤 낚시 관련 단체하고 어떤 시간은 관계, 장소 관계 이런 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합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분들을 만약에 출입을 못하게 하게 되면 일단 인구가 유입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이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5,000원 내고 들어가서 해주면 참 감사한데, 야, 이건 조금 한번 잘 의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지? 그리고 쓰레기만 많이 버리고 간다, 옛날에.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들도 한때 능포가 바글바글 했는데, 낚시나 그 다음에 그 뭐, 카라반 같은 거 했는데, 한 번 또 조치를 했다가 다시 떠났다가 다시 사람을 모으려고 하니까 힘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한번 잘 좀 판단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조대영 의원님 말씀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낚시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는 이게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해양 레저 스포츠의 제일 중요 사업이 낚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만큼 먹고 사는 그 낚시와 관련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큰 규모의 우리 사업 레저 사업을 어떤 방파제나 이런 곳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그 방파제에 물론 방파제가 우리 어항의 보호, 어선의 보호, 어민들의 보호에서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온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한다는 건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은 거기를 통제한다는 건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발의자로서 이 어떤 처음 의도는 해상 테크 위주의 통제를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해상테크를 만들어 놨는데, 조성을 해 놨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관광객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아침 저녁 또는 낮에 주말에 이렇게 산책을 즐기는데 거기서 낚싯대를 가지고 휘두르고 하니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조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발의를 해주신 우리 김동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옥포항 북방파제 같은 경우 그 옥포대첩 기념공원 내에 파랑포 방파제 있죠. 그 방파제 경우에 21년 3월부터 출입 통제 구역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 2년간 뭐 사고도 없고 그리고 이제 환경이 깨끗해졌다 이런 이제 도의 얘기도 있었고 상당한 민원이 사실은 제기가 됐습니다. 그 지금 우리 김동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낚시에 대한 뭐 안정성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데 거기를 다른 방파제와 다르게 도에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거기 출입을 제한을 해서 인근 낚시를 하시는 낚시인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가져오셨더라고요. 상당수가 또 서명을 하고 가져와서 또 도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현재는 바꿀 수 없고 시에서도 낚시 통제 구역으로 뭐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의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도에서 낚시 통제 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우리 시에서도 동일하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옥포 느태 방파제는 그 경남도에서 그 항만법에 의해 가지고 낚시 통제구역이 아닌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출입 통제 구역. 예. 예. 그래서 뭐 저희들이 어떤 이 조례안에 이번에 의원님께 발의하셨지만은 뭐 방파제라든지 뭐 이런 걸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할 사안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어떤 사용자 모든 어떤 주변 단체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낚시 통제 구역보다 출입 통제 구역이 좀 더 센 거 아닙니까?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게 예, 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거기는 뭐 어떤 낚시인뿐만 아니라 어떤 일반인들도 또 위험성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로 그런 항만법에 의해서 출입 통제구역으로 또 경남도에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인들이 1,000만이 넘다 보니 레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그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놓은 다음에 어떤 그 제한에 대한 통제에 대한 지정이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저희들도 그 뭐 낚시 인구가 거의 1,000만에 육박하고 또 낚시로 인해 가지고 너무 그 저희들 수산가 입장에서는 어떤 저 수산 자원에 대한 그것도 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뭐 영근의 어용량이 한 3% 정도를 낚시인들이 의익을 하고 있다고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레저 활동도 중요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의 어떤 생활 공간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또 어업인들의 어떤 생계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특정 지역을 가지고 어떤 통제구를 묻는 게 아니고 실제 아까 뭐 수변공원이나 이런데 데크 지역 이런데 어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검토해 가지고 통제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옥포항 북방파제는 그 출입 제한 출입 통제 구역이라서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문자가 계속 이제 수시로 날라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주위에 낚시점을 그만두는 곳도 있지만 파랑포문은 아예 닫힌 상태라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뭐 밑에 쭉 보시다 보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아이들은 이러면서 생계에 대한 그 위험까지 이렇게 언급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혹시 또 김동수 의원님 또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그 생활 낚시 하시는 분 말고 판매하시는 분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너무 깊이 들어서 그 내용까지 제가 모르겠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저희들은 뭐 의회는 시민들의 대변자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사실로 시에서 의견을 모아서 도에다가 의견을 제출해서 건의를 개방해 달라는 건의를 한번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도건입니다. 예, 과장님, 예, 김덕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아까 조대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포 낚시공 그 부분 하도 민원이 많아서 뭐 어촌계 요구도 있고 해서 지금 낚시공원 외에 방파제까지 유료화를 하고 차박을 하면서 지금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탄력봉을 박아서 아예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지암 레이더 기지 가는 군 작전 차량들도 그 불법으로 서 있는 차량들 때문에 차박하는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그 일대를 탄력봉으로 막아 차박이 안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해양항만가에서는 우리 낚시공원 외 바깥쪽에 그쪽까지도 유료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일단 과장님 좀 질문을 좀 드릴게. 그 이게 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레저 활동할 권리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답니다. 기본권으로 보고 있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낚시관리 육성법을 보면 지금 낚시통제구역 같은 경우에 그 지정할 수 있는 데가 수생태계,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낚시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유는 수생태계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하고 이렇게 동등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제한 사유가 있어야 제한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잠깐만요. 이게 내가 조금 더 질문을 좀 좁혀서 드릴게요. 그 국민의 기본적 권리, 기본권, 레저 활동을 할 권리를 제한하려 그러면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법률에 근거를 해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낚시관리법, 관리민 육성법에 보면 이 세 가지 사유로 제한 가능하고 등으로 되어 있으면 이 세 가지 사유하고 거의 비등한 사유, 열거하는 사유보다 그 가치가 낮은 거는 제한을 하기 좀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들어온 사유가 우리가 조례 안 제4조에 보면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 이래 가지고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수변 공간의 공공성 확보. 이게 조례에 담기에는 너무 이게 강범위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좁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례는 잘 만들었는데 법적으로 좀 따져보는 겁니다. 이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산자원 보호 이거는 어떤 이익 관계 때문에 그렇고 이게 지금 법에는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게 어떤 단순히 그 낚시 레저 분들의 안전사고도 있지만은 그 주변에 일반인들의 어떤 여가 활동도 어떤 낚시 어떤 함으로 생각하고 안전사고가 꼭 그분들이 안전사고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 강범위하게 보면 그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안전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캐스팅 아웃 던질 때 낚시 바늘이나 낚시추에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289페이지 낚시 통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간담회 결과 보고 이래가지고 이 현황 보면 일부 해안 탐방로가 몰집각한 낚시객들의 일탈적인 행위로 인해 시민 및 관광객의 산책 및 탐방로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유사하다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려 하면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갔었으면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낚시관리법 그 7조 보세요. 수변 등에서 금지 행위, 이제 금지 행위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오물이나 쓰레기 버리는 행위, 낚시 도구, 미끼 등을 버리는 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낚시는 허용이 되는데 허용되는 구역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그리고 법 55조 한번 보세요. 법 55조.
이제 낚시 통제구역에서 낚시해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그 다음에 7조 1호를 위반해 가지고 오물이나 쓰레기 버려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데서 낚시를 해도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되고 낚시가 허용된 구역에서 쓰레기 버려도 그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레저 활동을 할 권리를 뭘 어느 게 한 게 덜 제한하는 겁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말씀 잘 이해를 못 하셨죠? 어느 특정 구역에서 낚시 통제 구역이 아니라 낚시가 가능한데 쓰레기하고 오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그곳을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쓰레기를 버린다고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좀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과도한 대로 제한이죠, 이거는. 예 법에는 없기 그게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거를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되어 있으면 시민이나 주변 관광객들이 이제 탐방로나 이런 데서 던지게 되면 비킬 공간도 없잖아요. 그쪽은 뭐 그냥 해안가 맞닿은 육상에서 낚시를 던지면 캐스팅을 하면 뭐 비킬 때도 있지만 거기는 지나가다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게 맞기는 한데 지금 이게 주민 간담회 결과 보거나 이런 거는 7조를 보면 7조에서 이에 대해서 금지 행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 부여가 되어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를 현실적으로 못해서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규율되는 논의가 영역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까? 허용되는 구간에서 금지 행위를 하는 거의 경우에도 300만 원의 과태료고 아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공간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 주민 간담회 결과나 이렇게 뭐 내용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하려고 상위법인 낚시관리법에서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등은 그와 대등한 정도의 가치를 있는 사유를 가지고 레저 활동을 할 권리를 제한해야 되는데 그리 하려 그러면 아예 그냥 설명이나 제한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데크나 이런 데서 비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낚시는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고 시민이나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100번 이해를 하는데 뭐 쓰레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그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낚시관리법 7조에 의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제한이 가능하잖아요. 낚시가 허용된 구역에서는. 그래서 이게 논의되는 영역 자체가 좀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조례 뭐 취지는 제가 100분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좀 보면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하나만 좀 묻고 싶은 게 일단은 마을 주민들하고는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제 낚시 동호인이라든지 낚시 산업 관계자하고는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현재 어찌 보면. 근데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제한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제한 없이 해도 아까 뭐 출입 통제 하나만으로도 뭐 생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제시 여러 곳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제 낚시 통제구역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낚시 산업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뭐 생계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없었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하면 이제 낚시 통제 구역만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낚시하지 말라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법에는 또 보니까 우리 조례로 보통 이런 경우 잘 없던데 그 5조 1항이 아마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뭐 시기, 마리수, 체장 막 이런 거 다 정하게 돼 있는데 5조 3항에는 조례로 가지고 해가지고 법으로 뭐 정한 낚시 제한 기준보다 더 강한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요 낚시 통제구역에 대한 부분은 그 통제구역만 하는 거지 마리수나 체장이나 좀 더 정부에서 안보다 예. 왜냐면 우리 그제만에 뭐 어떤 특별한 어종이 있을 맞- 수 있으니까 예, 그 어종을 맞습니다. 아예 못 잡게 한다든지 예.
그렇게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 예. 조례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에 포함이 안 됐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조례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단지 이 조례는 이제 낚시 통제구역 지정하고 그러고 그렇죠. 뭐 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하고 또 뭐 그걸 정하고 그러고 뭐 수산심의조정위원회인가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고 말뚝 받고 뭐 그게 이제 다다 아닙니까 조례 이게. 예. 근데 좀 더 저는 기왕사에 만들어진 조례 뭐 법에도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우리 그제도만에 또 뭐 조례로 좀 여러 가지 낚시 육성 진흥 조례가 있죠. 낚시관리 및 육성법 이래가지고 낚시관리법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우리 조례 다른 조례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 낚시 육성 진흥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낚시 뭐 통제한 따로 있으니 금지 체장을 정부 안보다 더 강화할다는 그런 내용을 다시 또 따로 담아야 되겠죠. 그럼 이 조례에서 담는 게 아니라 네네. 따로 해야 된다. 예. 그래요. 이것은 낚시 낚시 통제구역 통제구역이니. 지정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주민 설명 간담회를 하면서 낚시업계와 또 낚시인들하고의 간담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해상 테크 부분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상 테크 구간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해상 테크 구간은 낚시인들의 의지나 낚시 산업계 의지에 상관없이 주민들의 안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뒤에 여기가 낚시 통제구역으로 예고할 때 그때 뭐 의견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해상 데크를 예. 좀 규제할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지. 그 외에 그러면 우리 그제시가 어찌됐든 간에 해안선이 뭐 몇백 킬로씩 되니까 아니, 거기에 대한 낚시도 큰 낚시 산업입니다. 통제구역을 설정하고자 조례로 만든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낚시도 큰 산업이기 때문에 저도 한때는 낚시인이었습니다. 낚시 업계에 낚시인 아닌 있었고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낚시. 그래서 낚시 업계에 대해 너무나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해안선을 통제한다는 해상데크에 예. 그러면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례는 어쨌든 그제도 전체 낚시 통제 구역을 군데군데 수면 관리자하고 협의해가지고 낚시 통제 구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시는 의원님은 해상데크인데 폭은 억수로 넓다 이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럼 김동수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김동수 의원님 이게 이제 낚시 통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생활 불편 해소라는 이런 광범위한 사유, 그다음에 수변 공간의 공공성 앞에도 굉장히 이게 해석하기 나름으로 따라서 굉장히 이게 뭐 기획은 귀걸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아예 그냥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그 이후에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렇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면 지금 의원님 생각도 지금 뭐 테크나 이런 쪽 수변공원 쪽은 지금 아니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거기에 던지더라도 캐스팅을 하더라도 비길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아예 그냥 지금 타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낚시 통제구역 지정을 아예 그냥 그 낚시관리법 6조 있는 그 구역만으로 한정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온 경우도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관리법에 있는 세 가지 사유하고 대등할 정도의 사유가 되려 그러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렇게 좀 범위를 축소하는 게 추후에 이 조례를 가지고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아니 우리 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또 우리 법리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민생활의 불편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좀 더 그렇고 수변 공간의 공공성 확보도 이게 아니 이것도 애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 캐스팅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낚시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이런 공간에서는 적어도 비길 공간이 없는데 이런 공간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하기도
좀 좋고요. 추후에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에 의해서 레저 활동을 할 권리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리 하려 그러면 법률에 있는 그 통제국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하고 대등할 정도의 사유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조례는 법률보다의 협의에 굉장히 좁은 의미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통제구역이 설정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협의의 개념을 사용해야 되지. 이거는 법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안 씁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건 내가 보기에는 조례에서 쓰기에는 너무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넓은. 그럼 아니 그래 좁혀서 그럼 주민생활 불편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어떤 제안을 하신다고요? 이제 수변 공간의 공공성 확보 이것도 오히려 삭제를 하고 낚시인의 그러니까 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그 다음에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지금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을 지나다니시는 시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면 법에 있는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사유하고 거의 대등한 사유로 보여지는데 주민생활 불편해서 이거는 주민생활 불편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예. 그런데 말씀하신 그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그보다는 예. 조금 폭넓게 수변 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는 게 더 오히려 더 저는 충분히 제가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제 일종의 법률 용어겠죠. 이 용어는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개념보다는 굉장히 좀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태열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법에서 정한 기준 자체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기준에 어느 정도의 표준 권고적일 때는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조례를 더 강하게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임을 해줍니다. 조금 전처럼 아니면 이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러면 아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타 지자체에 지금 보면 33곳에 그 조례 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용 그 봤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성 확보를 위한 수변 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 조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그쪽도 그래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이거 조례를 이 문구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정말 이게 레저 활동 하시는 분 중에 돈 많고 있는 분이 이거 상위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따지거나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의 소지도 저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낚시 갯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우리가 공공성 그 수변 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간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예. 수변 공원이나 해상 테크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는 공공성 확보는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뭐 너무 강범위하지도 않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게 조례에 그 제정하려는 취지는 100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후에 이제 낚시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 이런 걸 생각한다 예. 그러면 일단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서 이 부분은 사실상 많은 낚시객들이 각 마을 정주어항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고 뒤에 가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어민들은 상당히 불만스럽거든요. 그래서 불만스러우니 여기 앞전에도 우리 마을 주민들이 우리 지역 방파제 낚시 통제구역으로 낚시 못하게 만들어 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너무 강범위 주민생활 불편해서 이거를 그대로 넣는다면 그런 분들이 계속 또 너무 과도한 통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뭐 김동수 의원님이나 노재평 과장님 이 조례의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 맞는 현실을 좀 더 이렇게 그런 경우에 좀 더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뭐 중앙 집권제 국가라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상위법을 좀 제대로 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부산시에서 이 조문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법제처나 해당 중앙부서의 검토를 다 거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좀 시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7조의 수변공원 금지 행위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물어보면 또 다른 법제처에 또 다른 답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김동수 발의자인 김동수 의원님께서도 하나는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는 이제 수용이 가능하시고 수변 공간의 공공성 확보는 좀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수정안을 어떻게 제안하시겠습니까? 잠깐 정해가지고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
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김두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하여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서는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법령에 비해 확대 해석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4조 제1항 중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삭제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시민, 관광객,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두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어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두호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두호 위원의 수정 동의는 어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두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 들어오고 나가.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동수 의원과 농업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부의안건 책자 439페이지 어원번호 306호 그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으로 작물의 생육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는 더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 지역의 농업 인구 유입 및 새로운 융합형 농업 모델 개발을 통한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책무와 육성 계획의 수립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실태조사 및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위탁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나다 마바사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비용 추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그제시 의원의 비용 추계의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에 대한 시행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제6조 육성사업의 지원입니다. 비용 추계 결과 추계 전제는 추계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지원 사업에 따른 경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계 기준입니다. 일단 12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소득 아이들대 원의 생산시설 현대화에 4,500만 원, 지역 대표 가수 생력화 지원에 1억 원, 고부가 가치 추진에 5천만 원, 아이들대 작물 도입 실정 연구에 3,5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작물 보급에 3천만 원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계 결과입니다. 세출은 설명드린 바와 같고 세입은 국비가 5천만 원, 도비가 500만 원, 그래서 연간 5,500만 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기타는 사업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연간 2억 8천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그제시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가 이동한 작물을 말한다. 3호 농업인 등이랑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4호 중간지원 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그제시와 농업인 등 간의 가교 역할, 연계,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조, 책무 등 제1항 그제시장은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농업인 등은 그 육성 및 지원 대상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및 이를 기반한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그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 2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시책 및 세부 추진 전략. 3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 4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 5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추진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 7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전문 인력 양성. 8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모범 사례 발굴 및 보급. 9호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시장은 육성 계획에 따라 매년 그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1항 시장은 육성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농업인 등 수 및 재배 면적. 2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 3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 4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 판매의 문제점 등.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기관 또는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육성사업의 지원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 및 연구. 2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3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품종 연구 개발 및 기술 보급. 4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종자 구매 지원. 5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상품의 생산, 가공, 유통 등 기반 구축. 6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교육 및 전문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7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상품의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8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활용 융합 및 혁신형 사업 모델 개발 지원. 9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들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 10호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7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1항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중간 지원 조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위원회 설치. 1항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원활한 재배 육성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그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호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호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대응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306호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이원 발의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합니다. 최근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가속화로 이를 대비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우리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안 제7조 제1항은 거제시에서 공공형 중간지원 조직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규정을 취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제2항은 시장은 중간지원 조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거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이 위탁으로 보이므로 안 제7조 제2항은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의 사무를 위탁하려면 시에서 중간지원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 바 시장이 중간지원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수정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거제시 미래농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기후 변화 대응 작물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동수 의원님, 특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민간 사업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민간 사업. 예, 우리 과장님. 예. 민간 예,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국비, 도비 시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통과가 되면 자 민간 사업가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와서 거제에 와서 어떤 이런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해 보지 안 않았습니다. 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인구 유입, 해외 홍보,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사업으로 좀 이어져 가지고 극대화를 좀 저는 이제 요구를 하고 싶은데 그 부가가치, 그 다음에 타 지역 우수 사례를 한번 보니까요. 사천에서 이번에 딸기 100만 불 수출한 거 언론에 보셨죠? 예. 그 다음에 더욱더 제가 이제 이게 참 좋다고 이제 느끼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동남아 쪽 아닙니까? 아열대하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논산 딸기가 2,300만 불. 그러니까 태국의 한 호텔에서 협약식도 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한화로 한 306억 정도 계약 체결을 했답니다. 혹시 언론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박람회를 통해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일본, 미국, 인도 7개국이 했는데 우리도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우리만의 뭔가 하나를 잘 저걸 해서 이런 뭐 박람회라든지 뭐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 작물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예. 대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추진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게 이제 이런 게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한 사람 중에 사이판, 괌, 그다음에 그 열대 거기에도 정말 우리 거제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대박을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도 고민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포도, 예, 둔덕 포도 내지는 제주도에도 귤이 있는데 우리 거제도 귤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제주보다 한 2달 정도 늦게, 한 달에서 2달 정도 늦게 이렇게 출하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라봉, 천혜함, 레드함 그런 등을- 식으로 뭔가 좀 당도라든지 이런 걸 좀 연구해가지고 이번 조례를 그 계기로 해서 수출 좀 많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둔덕포도를 많이 재배를 할 수 없는 조건이 일할 사람이 일단 없고 에리아는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그 정말 혜택을 준다면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한 에리아를 줘 가지고 그 에리아에서 둔덕포도를 우리 어른들한테 좀 배워 가지고 농민들한테 배워 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 개발해 가지고 한번 수출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 잘 좀 이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좀 관철이 되고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면 하나만 물어보고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기초단체는 딱 3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거제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만약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거에 봐서는 억수로 실제적인 조례거든요. 다른 데는 좀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깨놓고 해서 교육이나 하고 많은 건데 우리는 굉장히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뭐 본인 자부담도 하고 우리도 국도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조례가 된 만큼 그 잘 운영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열대 판피어 때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7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내가 봐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 그거는 수정하는 그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회 검토 안에 수정 의견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라 저도 찬성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수 의원님 조례안을 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그 우리 경남 지금 우리 도비하고 국비 도비 시비를 우리가 매칭해서 지금 5년간 계획을 이렇게 예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남에서는 지금 신소득 작물 해서 육성 종합 계획을 3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하는 시책이 아닙니까? 그것도 연계도 하고 우리 그 농업농촌 그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예. 이게 우리 농업 육성에 따른 그 계획도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을 받아올 때 지금 코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어차피 지금 휴게소에 적힌 예산은 예.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받아오는 예산입니다. 받아 예.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경남 신소득 육성 종합 계획하고는 별도로 또 연계할 거기에 수 또 있는 공모가 부분은 되면 또 추가로 예산을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수정안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 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월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 기간 동안 그 위원님들 충분 논의가 있었으며 양태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 일정 제2항 거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7조 제1항에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민간 위탁 규정을 취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 보조금 지원 규정을 두고 있어 삭제가 필요하고 사무를 위탁하려면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7조를 중간 지원 조직 설치 근거와 위탁 규정을 반영한 전문위원회 수정 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양태석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양태석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제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태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용규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용규 의원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5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96호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제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거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수소도시 조성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기업 등의 유치, 안 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안 제10조에서는 수소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에서는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집행부 의견, 비용 추계,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입법 예고 결과, 집행부 의견 반영 여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거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수소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제1항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수소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 사업화 촉진, 안전관리와 수소의 친환경적인 생산, 저장, 운송, 이용을 이용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수소산업 육성 계획 수립. 제1항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남 도지사가 수립한 육성 계획을 반영한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계획, 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를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제2호 국내외 및 거제시 수소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 분석. 제3호 수소산업 및 연료 전지 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소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 연료 공급 시설 구축 계획. 제5호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과 재정 지원 방안. 제6호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제7호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제8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시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조사나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1항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수소연료 공급시설 구축사업, 제2호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제3호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제4호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제5호 수소산업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제6호 수소 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 제7호 수소산업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제8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1항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 수립, 기술 동향, 제품 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수소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공공기관, 출자 출연기관, 기업 공기업, 대학, 연구소,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제1호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2호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체계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제4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 거제시에 의해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2호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제3호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제4호 수소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제5호 수소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제6호 그 밖의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되 재적인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제2호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 산학연 협력 체계화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제2호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제3호 기업 등으로 기술 이전 및 자문, 제4호 국내외 학술대회, 워크숍 등 개최, 유치, 참가, 제5 연구의 조직 및 관계 산업 간 상호 교류 지원 등,
제13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거제시 수소 경제와 수소 산업 및 수소 안전 관리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후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수소 경제와 수소 산업 및 수소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제2호 수소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3호 수소 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제4호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 제5호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제296호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원 발의한 것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청정수소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소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강경국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부분은 중앙부처나 경남도가 지금 법률과 조례로 지금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특히 도가 23년부터 10년간 그 계획의 육성 계획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야를 보면 4대 전략에 19개 과제, 37개 사업에 2조 한 8천억 정도 투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저희 시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어떤 발전 부분과 선도적으로 조금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김영기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준기 의원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동차, 뭐 어떤 선박, 이제 수소차로 앞으로 다 바뀌어야 되죠. 앞으로 수소차로 다 우리 과장님, 수소차로 다 바뀌어야 되죠, 이제. 뭐 다 바뀌어야 한다기보다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또 탄소 중립이라든지 가능하면 좀 보급 확대가 필요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세도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그 조례를 잘 만드셨는데 지금 당장 우리 이제 앞으로 낚시선이라든지 뭐 기타 그 선박에 대해서는 정말 빨리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그 시 업무용 예, 그 수소차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전국 보급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마 구입을 해서 운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포함해서 현재까지 128대가 지금 보급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차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거 참 필요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보니까 수소 충전하는 데가 여기에 세거제 주유소 하나 딱 있죠.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저희들이 계획보다도 이게 민간에서 지금 이제 부지를 대고 예, 예, 예. 국가에서 시설을 해서 서로 쉐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면은 부지에 대한 임대료만 주는 겁니까? 별도의 개인 회사가 정부에 건립하는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토지는 개인 토지의 동의하에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이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 그 수소차가 이제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예. 이게 모자라죠. 그리고 수소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는 어느 부지든 이게 뭐 법적으로 거기가 묶여져 있는 땅이든 뭐든 간에 다 풀어주는 그런 그 제도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지. 수소 관련 사업을 할 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모릅니까? 한번 못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예, 분명히 예, 바뀌었고 예, 그 교육을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만들어진 차가 됐든 선박이 됐든 충전할 수 있고, 그죠? 그런 예,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법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거기 이제 연수를 갔다 오고 교육 갔다 오신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가에서 묶어놨던 뭐 거기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풀지 못하는 뭐 그런 땅도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조건이. 그래서 잘 좀 이렇게 선택하셔서 정말 그 충전이 충전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뭐 충전 준비도 안 해놓고 차부터 계속 만들어내 버리면은 그것도 좀 서로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요거 통과되면 우리 시부터 그러니까 우리 기관부터 그 선박도 지금 뭐 또 수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수소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예, 우리 김영규 의원님. 예. 우리 그 경남에서는 수소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 2.0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4대 전략 19개 과제 37개 사업 약 2조 8천억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인프라로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두 번째는 R&D를 통해서 핵심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수소 기업을 육성하고 지금 보급으로 수소 사회를 가속화하는데 수소 사회 가속화 부분에 지금 조대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소차 보급 확대라든지 수소 충전소 확충이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 보급 확대라든지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부분에 있어서 한 6,477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성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하고 연계된 부분이 연계되도록 그렇게 아마 같이 또 검토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기관도 아까 내용에 담겨 있던데 이 교육기관은 이 거제대학에 이런 그 전문 학과가 있습니까? 뭐 해외에서도 올 수 있고 한다던데 그 안에 담긴 거 보니까 교육기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교육기관은 거제대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김준기 의원님께서 이제 여기에 통과가 되면 교육기관도 유치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우리 시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 협조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담겨 있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아까 우리 그 뭐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결국은 대학에서 이제 수소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제 앞으로 이게 미래 먹거리고 미래 사업이라 하면 교육기관에서도 이거는 관심을 둬야 된다. 그래서 꼭 교육기관도 유치하는데 한 과가 그 지역을 먹여 살린다 하거든요. 한 과가 아이디어 하나가 그러니까 교육 부분도 한번 그 좀 등간시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뭐 또 나중에 또 석박사들 배출해 가지고 또 좋은 우리가 또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교육 부분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참고로 지금 도 육성 계획상에 보면 수소환경 그 소재 부품 지원센터 구축은 지금 아마 도가 밀양시하고 아마 지금 협의를 해서 아마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참 잘 만드셨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잘 좀 이렇게 접목시켜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대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수소 산업이 활발해지잖아, 그지? 예, 예. 그리고 그 공공기관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수소를 하도록 지금 지시도 있을 건데 맞죠?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네, 사실상 이제 하니까. 보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허가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김영규 의원님께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이 조례를 해서 지금 그나마 41개소가 먼저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거제시도 도의 예산이 뭐 2조 8천억 된다고 하니 선제적으로 또 그것도 도비를 좀 유입할 수 있도록 거제시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지평부 의견에 보면 218페이지에 수립 강제 규정인 하여야 한다를 임의 규정인 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의견인데. 예, 이 부분은 또 우리 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에너지법이 있고 또 경남도도 에너지 관련 또 조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성을 좀 고려를 한다라면 강제 조항보다는 임의적인 어떤 규정에 두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이것도 약간 예, 반영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신금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거제시에는 그러면 시에서 지금 개인이나 사업에 지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수소에 대해서? 수소에 대해서 수소차 관련 보급할 때에 아마 우리 그 조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지원하다 오세요 좀 많이 줄었다는 그런 얘기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뭐 보급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수소가 지금 우리 경남에서는 창원에서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저 연구 개발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우리 거제시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 그죠? 뭐 전기차는 아마 전기나 수소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는데 수소차도 정확하게는 제가 이 보조금이 지원되는지까지는 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가 대세인데 우리도 좀 선도적으로 좀 밀양이 뭐 선점했다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좀 늦지 않은 감이 있지만 아마 좀 추진을 잘 해가지고 뭐 아까 조대영 의원은 뭐 한 군데 밖에 지금 없다고 하는데 수소 충전하는 게 뭐 지원하는 게 그 차를 구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저희 뭐 용역을 통해서 육성 계획을 한번 별도로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이사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하나는 기존에 하고 있던 건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럼 오비리 중앙하수 처리장. 예. 지금 서부 발전에서 사실상 지금 공동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마 그 양도권을 경남 에너지에 이제 넘기는 지금 라고 하는 정보는 저희들이 경남 에너지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경남 에너지하고 서부 발전하고 예, 예. 컨소시엄에서 저 사업하던 거 아니었습니까? 부생수소 가지고 하겠다고 자기들. 그러니까 지금 수소 연료 전직 발전소 지금 부분인데 지금 서부 발전에서 그 단독 사업하던 부분을 이제 공동 사업으로 공동 사업자를 지금 못 구한 상태에서 지금 진척이 없다가 아마 그 서부 발전이 해야 할 일을 경남 에너지에 양도를 하는 걸로 아마 두 사가
아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게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도시가스도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네. 경남 에너지 1차 한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들어온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늦어지죠. 당연하게. 결국은 뭐 서울 발전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고 그 해야 할 업무상을 경남 에너지에 양도를 해주면 또 차후에 별도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둔덕면에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에는 수소 발전 못 한다고 법률 때문에 풍력하고 뭐 두 가지밖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못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제 말은 경사 우리도 이게 수소산업 육성 이거 지원 조례 만든다고 2월 6일 날 가스 신문이라고 거기서 우리 조례 심사가 안 하는데 이미 뭐 이게 보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스 신문. 가스 신문에 가스 신문인데 예. 가스 신문. 가스이라는 게 좀 그런 그런데 예, 가스 하여간에 내 말은 예.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래 되면 실효성 있게 또 뭐 내가 보니까 저 김영규 의원도 이 앞전에 그 미래백년 뭐 그거 가서 뭐 좀 감명을 받은 것 같은데 좀 제대로 돼야죠. 기존 하고 있던 것도 안 되고 있고 힘들고 근데 조례는 만들고 조례 내용은 억수로 많고 근데 실제적인 결국은 뭐가 좀 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뭐그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바꾸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일이 그거는-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번 봅시다. 예,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그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점심시간 등을 그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